자, 요즘 다주택자 분들이 잠을 못 이루십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좋긴 한데 바로 다주택 중과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세금 아는 형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 또 다주택 중과하고 관련된 유용한 정보 준비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요. 세금 아는 동생이라는 가연세무법인 삼성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5번에 걸쳐서 연재됐던 다주택 중과에 대한 내용을 단 한 편으로 세금 아는 형답게 딱 한 편으로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유용할 거라고 확신하나 제가 5번에 찍은 걸 한 번에 찍으려니까 다소 말이 빠를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이게 너무 빨라서 모르겠다 하면 세금 아는 동생도 한번 놀러와 주세요. 자, 다주택 중과가 2026년 5월 10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자,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 1, 주택이 2개는 있어야겠죠. 다주택 중과를 맞으려면. 자, 이렇게 2개를 갖고 있는데 그 2개 중에 어느 하나를 5월 9일 이전에 팔면 예전과 다름없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5월 10일 이후에 판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이 10억이고요. 보유기간이 20년이 넘었어요. 그럼 15년 이상이면 어차피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자, 이런데 만약에 일반 세율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고 해서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2주택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3억 5천만 원이 더 나온다. 자, 3주택 이상자는 4억 6천 이상 나온다. 뭐까지? 지방소득세까지. 자, 그런데요, 당초에는 5월 9일 이전에 잔금까지 치러야 했죠. 근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개선안이 나왔다. 개정 법률이 지금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이 돼 있는데요. 계약만 5월 9일 이전에 해다오. 그리고 잔금은 4개월, 6개월 이내에만 치르면 중과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다주택 중과 유예가 종료되나 마나가 아니죠.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개정이 있으니까요. 이 개정안을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초에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5월 9일 이전에 잔금까지 치러야 중과를 받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돼서 근데 개정 취지라는 게 있겠죠. 저희 이 영상을 찍는데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신 우리 어진 세무사님하고 3월 1일 오늘 이걸 나와서 막 분석을 하면서 이 취지를 만들어 봤어. 자, 주택을 양도하는 거를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세입자를 보호하겠다. 어떻게 세법이 개정됐냐면요. 2026년 5월 9일 이전까지 매매 계약만 체결해라. 그리고 잔금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만 받으세요. 왜? 4개월은 뭐고 6개월은 뭐예요? 4개월은 기존부터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다. 이 지역에 있었던 분들은 원래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니까 준비 시간이 더 길었으니까 4개월만 잔금 기간을 유예해 줄게. 그러면 서울 나머지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이 지역이 2026년 10월 15일쯤에 추가로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6개월을 유예해 주겠다. 자, 뭘 유예해 주느냐? 잔금 수령을 유예해 주고 그 집에 들어가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날을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6개월 이내에만 매수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배려해 주겠다. 4번은요. 저희는 기존 세입자가 있는데요. 이분을 내몰아야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기존의 세입자들, 약자들을 보호해야죠. 자, 그러라고 만들어낸 제도가 있죠. 자,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 종료일까지, 임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유예해 주는데 이 개정안이 나왔던, 보도자료가 나왔던 그때 2028년 2월 11일까지가 최대한이다. 즉, 이런 거예요. 2026년 2월 11일에 임차인이 있었다. 그때 계약을 체결했다. 2년은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 기존의 임차가 끝나는 그날까지 뭘 유예해 준다? 잔금은 이때 받아야 돼요. 근데 들어가서 살려도 임차인이 있으니까 매수자가 들어가는 그날을 최대한 2028년 2월 11일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누구나? 누구나는 아니죠. 자, 이거 2개는 누구나. 이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다음 화면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죠.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하려면 토지거래 허가가 나와야 돼. 근데 허가 신청을 하고 그 허가가 떨어져야 그래야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매매 계약은 5월 9일까지 하면 되지만 토지거래 허가는 영업일수로 15일이 걸린대요. 영업일수라는 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한 10 며칠 그 전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야만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기존 임차인이 잔여 임대차 기간이 4개월, 6개월, 즉 기존 조정 대상 지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나눠서 4개월, 6개월이 넘게 남았다면 매수인이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찾아야 한다. 갑자기 무주택자가 왜 나오나요? 최대 2년이라는 그 유예기간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관계부처 합동 2월 12일 회의에서 나온 것 같고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즉 우리가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갖는 그런 경우에만, 즉 4개월, 6개월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4개월, 6개월 이내에 기존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보다 그 이상의 기존 임차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 그렇잖아요. 보통은 2년 계약을 맺는데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보다 그보다 더 긴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무주택자를 찾으라는데 왜 무주택자를 찾아야 되냐? 자,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갖기 위해서는 매도인은 다주택자여야 해요. 지금 난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참에 매매 계약을 하고 싶어. 그래서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갖고 싶어. 안 된다는 거죠. 파는 사람이 다주택자여야 되고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돼요. 1주택인데요? 안 돼요. 이 무주택인 경우. 즉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만. 근데 이 무주택자는 언제 날짜 무주택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일 기준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임차인이에요. 기존의 세입자가 4개월, 6개월 이상의 임대차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이게 성립된다. 이거 4개월, 6개월 그분들한테도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주택자한테 팔아도 되고 1주택자 이상한테 팔아도 된다. 근데 지금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갖기 위해서는 파는 사람이 다주택자,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 기존의 임대차 기간이 적어도 4개월, 6개월 이상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힘드실 것 같은데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근데 내가 정말 중과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신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무엇을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지 그런 분들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내가 5월 9일 이전에 팔아야 되는지 5월 10일 이후에 팔아도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 대상이어야 한다. 그리고요. 중과 대상이라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 안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서 내가 양도하는 주택 외에도 한 개 이상의 주택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2주택 이상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중과 제외예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이거 두 개에 해당이 되면서 5월 9일 이전에 양도 계약하고 이거 아까 다 들은 얘기잖아요. 이거 하면 또 중과 제외야. 이도 저도 아니면 중과 대상이다. 3억, 4억 올라갈 수 있다. 자, 이 중과 배제 주택이냐 아니냐, 즉 중과 대상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어렵고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소득세법 167조의 3 시행령에 이 내용을 한번 갖고 왔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 3주택 이상인 경우와 2주택인 경우 다 합해서 이런 규정이 있고요. 이거는 2주택 이상이면 다 되고, 자, 이거는 2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기준시가 1억 이하인 주택을 만약에 양도한다, 중과 배제다 이러려면 2주택과 일반 주택이 하나만 있을 때만 해당이 되죠. 그래야 2주택이니까요. 이 사례는 좀 해서 또 나옵니다. 너무 빠르긴 한데 죄송해요. 자,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중과 제외 주택에는 많은 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표에서 봤는데 우리가 무슨 세무사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 공부를 해. 자, 그러니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본다. 첫 번째 유형은 장기 임대주택이다. 장기 임대주택이 있고요. 장기 임대주택 외에 일반 주택이 하나 있다.
그러면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그 주택도 이게 이거죠. 자,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장기 임대주택이고요. 이게 일반 주택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것도 중과 배제고 그 외 1주택도 중과 배제라면 5월 11일 이후에 얘를 팔아도 둘 다 중과 제외다. 근데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과거에는 4년짜리도 있었어요. 4년, 5년, 6년, 8년, 10년 이러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 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 이하여야 한다. 왜?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에 의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이 하나인 경우에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임대주택을 4개 갖고 있고요. 보유기간, 양도차익 뭐 다양해요. 그런데 이 임대주택의 요건을 다 갖췄다면 그리고 뭐 중간에 말소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말소일로부터 자진 말소는 1년 이내에 자동 말소는 기한의 제한이 없이 어떤 것도 요건을 다 갖췄다면 중과 배제다. 이거 외에 일반 주택이 하나만 있다면 이 조항에 의해서 중과 배제다. 따라서 5개 어떤 것도 5월 10일 이전에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세무사와 상의해야 한다.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두 번째 유형으로요. 지역과 기준시가를 충족한 주택이죠. 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외된다. 대표적인 사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서울에 양도차익 8억이 난 게 있고 전북에 2억 5천이 있죠. 자, 이거를 모르더라도요. 선생님 같으면 지금 급하게 이걸 파시겠습니까? 아니시겠죠. 자, 얘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지 않아요. 지금 5월 9일 이전에 길을 쓰고 얘를 팔거나 얘를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싼 거, 양도차익이 작은 거부터 먼저 팔아야죠. 그런데 다음에 이러한 요건을 이 주택이 갖췄다면 얘를 5월 10일 이후에 팔아도 다주택 중과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얘가 이런 주택이에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서 양도 당시 얘를 양도하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라면 전북 기준시가 2억 5천 이 요건을 충족해서 얘는 아예 중과 배제가 되고 주택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는 거죠. 얘를 5월 10일 이후에 팔아도 됩니다. 다주택 중과에 제외되는 주택 그 중에 소형 신축 주택입니다. 소형 신축 주택은 뭐냐면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에요. 그 소형 신축 주택과 그리고 서울에 굉장히 양도 차익이 많이 난 주택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두 개만 있다면 얘가 또 주택수에서 빠지는 그런 주택이니까 얘를 먼저 팔아도 중과 배제된다. 야, 지금 오늘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어차피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준비를 할 건데요. 그때는 정말 많은 사례를 준비해 볼게요. 자, 상속주택도 있다. 상속주택은 모든 상속주택이 아니라 별도 세대원이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이라는 말이 제가 말했던 167조의 3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해당하는 이것 때문에 상속받은 그 상속인이 별도 세대원이었어야 한다. 언제? 상속 개시 당시에. 그리고 주택이 여러 개였으면 그 중에 보유기간이 가장 긴 그 주택만 우리가 중과 제외가 된다. 그래서 집 하나가 있고 따로 살던 사람이 하나 받았어요. 이거 하나와 그 외에 일반 주택이 한 채 있었다면 얘를 먼저 팔아도 5년 동안은 중과 배제해 줄게. 이게 이 내용이고요. 근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요. 비과세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일반 주택을 갖고 있었고 우리가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얘를 팔 때 얘는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소득세법 제155조 2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둘 다 비과세도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중과 배제뿐만이 아니라 상속주택을 먼저 파는 게 아니라 일반주택을 먼저 팔고 일반주택을 팔 당시에 보유기간, 거주기간들만 충족됐다면 얘도 비과세. 그리고 이거는 5년 이내만 중과 배제인데 이거는 5년 이내에 팔아도 5년 후에 팔아도 얘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하나.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 있다. 아까 제가 땅 얘기할 때는 그 얘기 안 했는데 2주택일 때만 해당이 된다고 했죠. 지금 A, B 2주택이에요.
자, 기준시가 1억 이하야. 뭐 할 때? 얘를 팔 때나 얘를 팔 때. 기준시가가 1억 이하라면, 그리고 총 2주택이야.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그때 얘를 먼저 팔아도, 얘를 먼저 팔아도 중과 배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줄 알았죠? 제가 아는 동생 채널에서 이거 실수했거든요. 자, 이 건은 유독, 와, 왜 딴 거하고 달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 얘를 먼저 팔면 중과 배제인데 5월 10일 이후에 얘를 먼저 팔면 중과. 자, 우리가 오늘 이거 해당되시는 분들은 딴 거 다 잊어먹어도 이 상황에서 얘를 먼저 팔면 중과 배제가 아니라 중과 대상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도 지금 또 실수할 뻔했어요. 자, 오늘 너무 제가 말 빨랐죠. 의욕은 앞서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알려드리려고 좀 너무 빨랐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시고, 저희에게는 무엇이 있다? 댓글에 힘이 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주택 중과하고 관련되고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면 제가 대댓글 반드시 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주택 중과하고 관련해서 최근 개정된 세법 개정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요. 또한 다주택 중과 배제라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부디 내가 다주택 중과인지 먼저 판단한다. 그 다음에 다주택 중과 대상이 맞다면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그리고도 만약 팔 거라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일자까지 고려를 해서 빠른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